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일요일 송영선 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이라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비명들이 나름대로의 김경수, 김두관, 이렇게 도전하는, 그리고 경기지사까지, 김부겸까지, 이낙연까지 나서고 있지만 이재명의 아성을 넘기는 거의 불가능으로 보입니다. 이에 반해서 국힘의 지금 경선은 좋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형행이 이루어질 거고, 매일매일이 정말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되는 흥미진진한 선거판이 됐습니다. 좋게 말해서.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후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 흩어져 있는 후보의 빅4 수준이라는 사람들 합쳐도 이재명 한 사람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높다라는 지지율도 김문수가 지금 9%밖에 안 나옵니다. 그저께 어제 갤럽 조사 결과를 본다면, 어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금요일이니까 그저께죠. 갤럽 조사 결과를 본다면 거의 안타까운 얘기지만 키제이 스타일인데, 국힘 내에서는 일단 경선 룰이 다 정해지고 경선 일자도 구체적인 후보 결정 일정도 다 정해졌습니다. 일단 13일, 14일에 후보 등록을 마치고 16일자에 1차 예비 경선이 아니고 예비 경선 진출자를 일단 결정합니다. 들어온 서류로 가서. 그래서 경선 진출자 4명 결정이 4월 22일이에요. 그럼 경선 진출자 빅4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지난번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충격 이후에 보수 유튜버들이 누가 4명 안에 들 것이다 하라고 옛날만큼 자신있게 얘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신중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당시는 그렇게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기자를 수십 명 알고 법조계는 내가 다 쥐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뒷얘기들을 내가 받는 채널이 있고 별의별 유튜버들이 다 나와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였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 보수 유튜버들 중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이 보수 우파들이 보수 유튜브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 고정 구독자까지 엄청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많이 조심을 하고, 아니면 아직 시간이 상당히 있죠. 어떤 차원의 시간이냐. 아직까지 예비 후보자 경선 진출자까지도 확정이 안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해서 좀 더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1차 빅4의 경선 진출자 4명이 누가 될 것인가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려도 좋으니까 던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나경원 의원이 빅4에 들어갈 것이다.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다. 3위가 될지 4위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 느낌으로는 3위가 차라리 더 가깝지 않는가.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냐. 같은 여자라서 아닙니다. 그런 편파적인 어떤 감성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1. 윤핵인 정신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운사이즈 된 건 사실이지만 완전히 구름처럼 바람처럼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가 살아있습니다. 그 에너지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47%의 국민이 2명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가장 큰 한이 뭐냐. 대통령 배신하는 인간은 보수에서는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윤핵인의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으로 추대하자. 이건 불가능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윤의 정신 이걸 계몽령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윤을 지지하던 그 마음들 속에는 윤의 정신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면은 그게 바로 윤의 재탄생이나 같은 윤핵인입니다. 그 윤핵인이 국민의 47%가 윤의 복귀를 원했던 사람들 가슴 속에는 윤을 위해서 가장 열심히 뛰던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윤을 위해서 윤의 복귀를 위해서 뛴 사람은 나경원입니다. 윤상현도 열심히 뛰었지만 윤상현은 현재까지 지금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참 등록은 아직 4월 1일 14일까지니까 14일에서 16일까지니까 아직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로 봐서는 나경원이 윤핵인의 정신을 가장 정통적으로 지금 받고 있다. 그게 아주 큰 강점이라. 두 번째는 윤핵인의 정신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것은 물론 한동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 중에 19명이 한동훈을 지지한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을 지지한다는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19명이 지지하는 한 15%가 16, 7%가 지지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 그에 대한 배신감을 가진 국민들의 정서나 크기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도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해보면 엠블렘의 죄송합니다. 4개의 여론기관을 동원해서 지난 7일에서 9일 3일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동훈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유는 배신자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이걸 정치판을 예측하고 정치평론가들이 한동훈이 뭐 3위를 할 것이다. 저는 글 세울 수답니다. 거기에 나경원이 추격을 하거나 아니면 넘어설 가능성조차도 있다. 왜냐하면 안철수, 한동훈은 둘 다 탄핵 찬성 쪽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결국 윤핵인 정신을 이어받았다. 두 번째,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거다.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왜냐하면 사명을 뽑는 경선 진출자 있어서 이 경선 규칙을 어떻게 하냐?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그러면 국민의 47%가 대통령을 지지했으니까 그 수혜를 나경원이가 제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나경원만큼 치고 나가고 강력하게 윤핵인 정신을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몹시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좌고우면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윤심이 어딨냐 하니까 윤심이 어딨냐. 민심과 당심과 윤심이 다 합쳐져야 되는 거지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좌고우면한 중도적인 입장을, 이것도 아니고 좌도 우도 경험을 했지만 나는 중도다 하는 좀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고, 더구나 상당히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 배신자 프레임인 이준석과 손을 잡겠다. 물론 이건 있습니다. 저도 김문수 전 장관에게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말을 해준 사람이지만 그 빅텐트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빅텐트가 아닙니다. 이낙연을 끌어들이는 거 전 차라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김문수 얘기는 열외니까 나경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니까. 그래서 이 경선 룰을 본다면은 4월 22일 4명의 빅4를 뽑는 경선 룰을 본다면은 국민 여론 100% 나경원은 유리합니다. 두 번째 또 유리한 게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인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는 것은
경쟁 정당 지지자들이 경선에 참여해서 본선 경쟁력이 낮은 후보를 고의로 선택하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이 역선택 방지 조약을 넣지 않으면 지금 1차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이 1, 2위를 다툴 가능성조차 있습니다. 저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 장치가 작용이 되면은 여론조사 대상이 지지층하고 무당층에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지지가 강한 후보에게 유리하고 중도 확장성을 지닌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 특히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기가 출마하겠다고 하지 않았지만 하면 가장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지만 어쨌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음으로써 나경원이 유리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당층과 지지층이라 했습니다. 지지층은 국민 여론의 47%가 윤석열을 지지했는데 윤의개인의 정신을 가지고 나오는 나경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경원은 무당층은 어떠냐? 나경원은 이거 나와 있는 다른 어떤 후보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경쟁력에서 어떻게 보면 여자니까 대부분 우리 아직까지도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여자가 뭘 하느냐. 여자는 한계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 박근혜까지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경쟁하는 데 비해서 여심을 가져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두 번째, 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뭐냐. 국힘에서 충청도를 끌어올 수 있는 힘이 가장 큰 사람이 나경원이에요. 또다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1위를 달리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충청도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거를 나경원은 김문수를 넘어서는 강점을 충청도 지역을 끌어오는 힘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 의원은 어마어마하게 팬덤을 끌고 가는 스타일도 아니지만 팬덤도 없어요. 그렇지만 특별히 너는 이것 때문에는 절대 안 돼 하는 적극적인 엔타이청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나 의원이 가진 자기의 강점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이 역선택 방지 조약에 가장 큰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나경원이 아닌가.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약에 의해서 조약이 아니고 조항에 의해서 그리고 윤심을 안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나 의원은 3위 아니면 4위를 할 것이다.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될지. 그 사이에 어떻게 이 윤의개인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주느냐. 아니면 뭐 그냥 이러다가 한 며칠 아직까지 22일까지는 우리가 22일 빅4를 선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18일에서 20일 1차 토론전도 조별 짜서 토론전까지 합니다. 토론도 지켜봐야 되고 그 사이에 윤의개인의 이 바람이 어느 정도 더 강도를 그리고 속도를 붙여줄지도 봐야 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이 가정 상황, 이 전제 상황으로 그대로 간다고 유지가 된다면은 뒤집어 얘기해서 18일, 20일 사이에 조별 토론에서 나 의원이 치명적인 실수를 하거나 아주 잘못하거나 그리고 윤의개인 바람이 아주 푹 꺼져버린다다가 이러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토론에서도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뭐 나름대로 나 의원도 정치 경력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똑똑합니다. 뭐 누구처럼 뭐 경제 전문가라든가 누구처럼 뭐 지방 살림을 안 살아봤다 이런 한계는 또 있기는 하지만 여의도 정치만 한 건 있지만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나 의원은 저는 빅4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거고 빅4에서도 4보다는 3 쪽에 가까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켜봅시다.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윤 대통령이 그런 생각,
정치적인 안목 없이 나 의원한테 네가 이쁜 여자니까 해라. 그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뭐 윤 대표와 윤 대통령이 나경원에게 너 대통령 내 대신에 참 나가라 내 뒤를 이어라 그 말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nobody knows요. 오직 두 사람만 알아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이기는 하지만 윤심을 안는다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4월 5일날 단독 차담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대통령 탄핵 기간 동안 나경원은 노골적으로 윤심을 가장 강하게 옹호한 사람입니다. 자, 지켜봅시다. 송영선이가 보는 눈이 정확한지 뭐 또 헛발질을 하는지. 그러나 부채도사식의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수들을 적용해 볼 때에 사회 안에는 확실히 들 거다. 송영선 유튜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